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어떤 종목들이 어디까지 상승하고 어떤 종목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을 당시에 갭상승으로 띄워놨어요. 125불에서 121불 사이를.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이 170불, 171불 사이를 갭 하락을 진행했고 동일하게 또 이 171불에서 173불 대 이 사이를 갭상승으로 띄워놨고 또 갭 하락으로 띄워놓는 이런 구간들을 보면서 여기 지라인이 그렇게 두껍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지라인이 두껍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에 있는 지라인이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놨으면 우리가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버텨줘야 되는데 이 갭상승으로 띄워놓고 나서 G라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뚫고 올려도 밀리고 밀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즉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간적으로 횡보가 진행되어야 돼요. 이 박스권 쳐놓은 이 구간 내에서 엔비디아가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간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120불 대 그리고 124불 대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을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 두 번, 세 번 정도는 지지라인을 잡아줘야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 패턴 만들어진 다음에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안전한 지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하지만 현재 구간 보시면은 상승 추세 하단 다시 한 번 더 붙어 있어요.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하는 데 있어서 현재 21선, 51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캔들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위험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엔비디아 21선, 51선 이탈했을 때 캔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했을 때 캔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했을 때 더 하락했던 이 과거 패턴들을 기억해야 되고 자 21선, 51선 이탈이 무조건 폭락이 아니에요. 하지만 21선과 51선이 데드크로스가 출현할 때 있어서는 무조건 캔들이 위로 올라가 있어줘야 이거 다시 말아 올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금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서 지지 받아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 우리가 이 168불 그리고 164불 이탈할 때 강한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420불 다시 한번 더 지지 잘 받아주면서 돌파 여부 진행하고 있고요. 단기 저항 430불 돌파하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후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460에서 480불 이 구간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테슬라가 왜 2에서 3거래일 정도 쉬었냐라고 하면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기 갭상승을 했을 때 볼린저 밴드는 여기 붙어 있었고 5일선은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자, 더 올리면은 캔들과 5일선, 캔들과 볼린저 밴드 간에 우리가 이격만 더 벌어질 뿐이죠. 이격이 벌어진다는 거는 G라인이 없다는 것과도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상승하고 나서 갭상승을 띄우고 2거래일, 3거래일 G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자, 우리가 400불 아래로 밀지 않겠다라는 큰 의미와도 같고 실제로 볼벤 기다렸고 5일선 기다렸으니까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 정말 베스트로 볼 수 있겠죠. 심지어 머스크가 우리가 이 종목을 몇 불에 매수해 놨죠. 390불, 385불에 머스크가 여기서 깔아놨어요. 그러면은 이거 일론 머스크 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CEO가 매수해 놨는데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 머스크가 여기 샀는데 여기도 빠지면 머스크도 손실이야. 그럼 머스크가 뭐라도 해주겠지. 이런 시장의 기대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430불 돌파 여부 진행되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최대 480불에서 460불 이 분홍색 박스권 친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기 좀 어려운 이유는 동일하게 이 빨간색 상승수의 상단이자 직전 전고점 구간 영역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또 소화하는데 2에서 3거래일 아니면 4에서 5거래일 또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치고 올라갔어도 횡보가 나오면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즉 이 매도세를 잡아 먹어줘야 되는 이런 숙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대략 이 구간에 오면은 여기 앞에 물려있던 분들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매도세 나올 가능성 존재하고 그리고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특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그래도 끌고 올라갔으면 이제 거의 50%예요.
나 테슬라 50%는 먹을 만해 하고 이제 매도세가 조금씩 나올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도세는 충분히 잡아먹고 가져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라인은 테슬라 1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볼 때 테슬라의 G라인은 410불이에요. 그리고 400불이고. 그래서 410불, 400불 이탈하기 전까지는 테슬라 지속적으로 쥐고 가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핵심 저항 우리가 60불에서 64불, 65불 때 안내드렸는데 무난하게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각주 상단까지 돌파 성공한 상황. 이 첫 번째 검은색 비각주 상단을 멋있게 돌파했다. 직전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 돌파했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량 정말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이온큐가 하락하면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뭐야, 아이온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포모와 이런 시장의 포모감을 가져가면서 계속 상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우리가 이 분홍색, 빨간색이죠, 흔히. 이 빨간색 빅각추스 상단, 이 구간까지 우리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자, 다음 G라인은 80불. G라인 목표가는 80불이에요, 이제는. 다음 목표가는 80불이고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 다다음 목표가가 100불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계속 상승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점 기억하시면 될 거고, 자, 지금 보시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깃발령 캔들로 깃발령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깃발령의 특징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 룸이 대략 168%,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 룸을 대략 비슷하게 따라가 준다면은 100불. 와, 진짜 같은 비율로 올라간다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100불. 아무튼 한번 기대할 수 있을 수준인 것 같아요. 아이온큐. 자, 이렇게 우리가 돌파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은 G라인을 항상 올려요. 이 종목의 G라인은 이제 65불과 60불인데 이 두 구간 우리가 G라인 지지 받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5불과 60불이 아이온큐의 G라인이다까지만 보시죠. 자, 리게티 컴퓨팅도 어제 강하게 20불 돌파 나왔어요. 거래량 동일하게 들어와줬고요. 자, 아이온큐가 치고 올라가면서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속적으로 밑에서 말씀드렸고, 자, 20불 단기 저항 돌파 나왔기 때문에 25불 돌파 나오면은 당연히 이미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의 뭐랄까 목표가를 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피보나치를 우리가 이렇게 그어본다면은, 즉 우리가 피보나치 매매법을 할 때 피보나치가 정답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지금 피보나치들이 어디 걸려요? 자, 비싸게 걸리는 구간들이 이런 곳이죠. 그러면은 이거 최대 목표가 30불이다 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리게티 최대 목표가는 30불. 근데 이 중간에 뚫어야 되는 단기 저항이 여기 걸려 있겠네요. 대략 24불에서 25불. 그래서 24불에서 25불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다음 목표가는 뭐 28불에서 3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으로 우리가 리게티 컴퓨팅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25불 돌파, 목표가 30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5불까지 올라오는 게 첫 번째 숙제이기 때문에 25불을 올리고, 25불을 올리고 나서 여기서 눌리더라도 이제 지지 받는 모습을 만들어 줘야죠. 리게티 컴퓨팅 좋은 흐름이다 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 다 나왔어요. 네, 돌파 다 나왔을 때는 좋은 추세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캔들 하나를 추세를 더 그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그었을 때 대략 25불대 다음 추세 상단이 걸리는 모습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실스크입니다. 자, 실스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어제 멤버십 통해서도 영상에 안내드렸지만 우리가 이 패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다음날 하루 이틀 쉬어가는 구간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흔히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십자 도직 캔들 2개, 3개, 4개 박혀도 이거는 매물대 잡아먹는 구간이고 이후로 위에 장대 양봉 다시 한번 박힌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시스크 거래량 좋게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다시 한번 더 박히고 있는 모습. 자, 우리가 3.6불대 저항 멋있게 잘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아이온큐랑 니게티가 따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슬슬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엔비디아가 조금씩 더 눌려줄 때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가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지금은 아이온큐나 리게티의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해야 되는 숙제는 뭐냐면은 리게티가 뭐 3%, 아이온큐 2%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이 10%씩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한 하반기
양자 섹터 시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대형주가 3% 5% 올라가는데 자, 같은 섹터에 있는 중소형주가 10% 15%씩 올라가는 시장이 진짜 주도주 섹터가 되는 시장이에요. 자, 시스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 위에 매도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도세 잡아먹고 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4불 4.6불이 단기적인 매도세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4불 때는 이 빅각주 상단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빅각주 상단 돌파하는 이 4불 때가 실제로는 이 위에 있는 매물대까지 모두 잡아먹는 급등세에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상승 시그널 출현하면서 위로 상승하는 모습 멋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이 하락 시그널 봤을 때 비중막 축소에도 충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거래량 제대로 터지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 거래량 대비해서는 약간 소원한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도 어제 4%대 거의 5%대 가까운 상승분이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저항 17불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29불, 세 번째 21불이에요. 여기 위에가 아직 매물대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제 무난하게 우리가 한 여기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래서 19불 정도까지만 돌파 나온다면 이 위에 매물대는 거의 다 털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안 털 거예요. 양상스도 올라가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 따라가려고 할 거고요. 자, 21불 우리가 지지받아준 돌파까지 나와준다면은 이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고가라고 보셔야 돼요. 대략 30불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지금 이 종목도 우리가 지지라인은 대략 15불대 받아야 돼요. 자, 전날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꽤 강하게 쏟다가 우리가 다시 좀 지지를 받는 구간이 나왔어요.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어제 멤버십 통해서 실시간 새벽에 FOMC 대응하면서 160불 이탈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164.5불 위로 상승 마감하지 못할 경우 하락한다라고. 예. 근데 오늘 종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잘 버텨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은 실제로 굳이 더 뺄 필요가 없다라는 시장의 해석으로도 보고 G라인을 만들었다라는 시장의 해석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아래 꼬리를 채우러 내려오는 캔들이 생긴다면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만 마지막 정답으로 남은 종목 팔란티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시간봉 확대했을 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잘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는 해서 좀 기다려야 되긴 하나, 즉 지금 전날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 반전형 캔들 나오고 있지만 한 번 더 이 위로 올라오면서 결국 이 장대 음봉 덮어주는 그림이 출현해줘야 위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팔란티어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빨간색 추세선 돌파해줘야 전고점이라도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팔란티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서브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락이 나오다 잘 지지받았죠. 자, 1시간 봉의 서브로보틱스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에 걸려 있어요. 이 추세. 이 추세 딱 지지라인 지지받고 어제 50일선 위에 딱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이 모습은 우리의 약세 패턴보다는 지속적으로 강세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두 가지 저항만 돌파하면 돼요. 거래량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좀 해석은 하고 있고요. 자, 유의미하게 지금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좀 이렇게 뚫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졸브 같은 경우가 어제 좀 좋은 G라인 좀 4불대 우리가 잡고 있는데 G라인 잘 잡아주고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횡보가 나오면서 이후로 치고 올라가 주면서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눌린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G라인 잘 받고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있어서 7불, 8불을 돌파가 나와준다면 정고점 8.5불이니까 한 8.6불 잡아드릴게요. 네, 7불과 8.6불 이 두 간을 모두 돌파 나온다면은 이제 이 종목은 그게 없어요. 위에 저항이 없어요. 뉴 노멀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졸브를 하나의 우리가 상승 하나의 일파동으로 보았을 때 0.618 조정 G라인 받고 돌파 나올 때 있어서 7불 8.6불 돌파 나오는 순간 이 종목 G라인 목표가는 얼마다? 12불이다. 우리가 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G라인 6.4불 지지 여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 종목 보도록 하고요. 정말 좋은 종목들 아직 많아요. 코어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큰 삼각 추세 내에서 상단 걸려 있어요. 이거 진짜 이 상단 뚫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150불까지 목표가 돌파 125불 돌파 나오면 바로 올라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5불과 100불 지지 여부만 체크하시면서 뚫고 올라가시면 돼요. 혹시나 밀리더라도 이 종목이 100불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것은 동일한 패턴으로 보고요. 85불까지 밀리면은 조금 더 기간적으로 횡보가 나온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85불까지 밀려버린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매물들을 조금 더 소화하고 가겠다라는 해석과도 같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이브 바로 치고 올라가냐, 100불 지지받고 올라가냐, 이 두 가지 패턴이고 목표가 150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불 이탈하면 85불에서 좀 기나긴 횡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비트마인이나 뭐 샤프링크나 디파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더 뚫어줘야 돼요. 지금 18.5불 디파이 뚫어줘야 되고, 샤프링크 18불 뚫어줘야 되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지금 56불대 돌파 나왔지만 이제 오늘 종가 위로 올려줘야 되는 숙제 가지고 있고요. 목표가 70불 기다리고 있어요. 차트 중에 제일 나아요. 트레저리 중에. 그래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오픈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오픈 어제 좀 강한 상승이 이루어졌죠. 오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상승 파동으로 보았을 때, 큰 한의 상승 파동으로 보았을 때 지금 0.786 조정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에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갈 때 이거를 우리가 상승으로 하나 더 보자면은, 이렇게 우리가 상승 파동을 하나 놓았을 때 0.618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지라인 잘 지지받은 구간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8.6불 이탈 전까지는 상승이 좀 진행되어야 되고, 이제 이 종목들 뭐 나 오픈 없어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0.5불 돌파할 때 돌파 매 진행하시고 위로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12불 돌파 진행되면은 위로 더 올라가요. 12불에서 15불. 직접 영상 댓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오픈 누구는 뭐 11불, 뭐 12불, 뭐 15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맞아라고 하시는데, 결국 다 맞아요. 결국 피보나치를 어떻게 보냐, 아니면은 뭐 빗각 추세를 어떻게 보냐,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다른데, 결국 동일하게 우리 이 구간을 돌파하면 이거 10에서 13불 정도, 14불 정도 돌파 나오면은 와 20불 바로 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돌파 여부 하시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면은, 이와 같이 멤버십 가입자들은 우리가 모두 같이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안내드리고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네이버 콘텐츠로 가입해 주시면은 첫 달은 만원 할인돼 19,500원에 가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패턴, 즉 FOMC 실시간 대응부터 해서 우리가 차트 실시간 분석까지 모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증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은 같이 돈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